러시아가 제재로 무너지고 중국이 안보 문제로 주춤한 사이 한국 조선소 3사가 17조 원 규모의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 덴마크 최고의 원자로 기업 15구, 세계 유수의 원자력 회사들이 줄을 서서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죠. 바다 위에 원전을 띄우는 기술, 지구상에서 한국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해상 원전이 육지 원전보다 지진에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인데요. 땅에 짓는데 7년에서 10년 걸리던 원전을 한국 조선소는 단 2년 만에 완성합니다. 오늘은 왜 전 세계가 갑자기 바다 위 원전에 목을 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만이 이 시장을 독점하게 됐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거대한 냉각탑에서 하얀 수증기 뿜어져 나오는 그 모습이겠죠. 문제는 이 원전 하나 짓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땅부터 찾아야 하는데 아무 땅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진 없는 곳이어야 하고, 냉각수 끌어올릴 해안가여야 하고, 주민 반대도 없어야 해요. 여러분 집 옆에 원전 짓는다고 하면 찬성하실 건가요?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의 날인마이 백야드. 원전은 이 님비 현상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원전 하나 짓는데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보통 7년에서 10년, 길면 15년도 걸려요. 돈은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플라망빌 3호기는 건설비가 당초 예상의 4배로 늘어났어요. 영국의 히클리 포인트 원전은 완공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원전 건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잖아요. 석탄 발전소 없애고 태양광 풍력 늘리고요. 문제는 태양광은 해 떠야 하고 풍력은 바람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 만들어주는 발전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원전이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발전량을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원전이 필요하긴 한데 땅에 짓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반대도 심하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천재적인 발상이 나옵니다. 땅에 못 짓겠으면 바다에 띄우면 되잖아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원전을 배 위에 올린다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지 원전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걸 해상 원전, 영어로는 플로팅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라고 불러요. 줄여서 FNP, 바다 위에 떠 있는 원자력 발전소란 뜻이죠. 그럼 이 해상 원전이 육지 원전보다 뭐가 좋은 걸까요? 가장 먼저 부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다는 넓잖아요. 굳이 주민들 반대 무릅쓰고 땅 확보할 필요 없이 연안에서 조금만 떨어진 바다에 띄워놓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냉각수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전은 열시키려고 엄청나게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육상 원전은 반드시 해안가나 강가에 지어야 하거든요. 바다 위에 띄우면 사방이 물이잖아요. 무한한 냉각수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건설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놀라운 건데요. 지진에 훨씬 더 안전해요. 다섯 번째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이 쉬워요. 육지 원전은 한 번 지으면 절대 못 옮기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 원전은 문제가 생기면 견인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육지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니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해상 원전 시장을 한국이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리죠. 글로벌 해상 원전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맨 16% 넘게 성장하고 있어요. 2029년이면 64억 달러, 2032년이면 125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원자로 설계 기업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15구라는 회사가 있는데 차세대 용융염 원자로를 개발한 회사예요. 삼성중공업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었죠.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라는 회사는 나트륨이라는 4세대 원자로를 겐자로를 개발했는데 HD현대와 손을 잡았어요. HD현대가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고요. 미국 토르콘이라는 회사는 하나오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서방 제재에 막혀서 기술 있어도 수출을 못해요. 중국이요. 기술은 어느 정도 있는데 안보 문제로 서방 국가들이 안 사요. 중국산 원전을 내 나라에 들여놓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이요? 설계는 잘하는데 만들 공장이 없어요. 미국 조선업이 이미 무너져서 배를 못 만들거든요. 보이시나요? 서구의 설계 플러스 한국의 제조. 이게 지금 글로벌 해상 원전 시장의 공식이에요. 원자로 설계는 서구 기업이 하고 실제로 만드는 건 한국 조선소가 하는 거죠. 이 구조가 완전히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왜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못하는 걸 한국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조선소만 가지고 있는 초격차 모듈러 공법입니다. 모듈러 공법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레고 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는 작은 블록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조립하잖아요. 해상 원전도 똑같습니다. 원자로 모듈 따로, 터빈 모듈 따로, 발전기 모듈 따로, 선체 블록 따로 만들어요. 조선소 안에서 각각 동시에 만들고 마지막에 거대한 도크에서 딱딱 조립하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육상 원전은 이렇게 못해요. 육상 원전은 야외 건설 현장에서 지어야 하니까 비 오면 공사 못하고 바람 불면 크레인 못 쓰고 겨울엔 콘크리트가 안 굳어요.
게다가 순서대로 지어야 해요. 기초공사 끝나야 구조물 올리고 구조물 끝나야 설비 놓고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조선소는 다릅니다. 실내 공장이에요. 날씨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여러 블록을 동시에 만들 수 있죠. 이걸 병렬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A팀은 원자로 모듈 만들고 B팀은 터빈 모듈 만들고 C팀은 선체 만들고 동시에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합치면 되는 거예요. 건설 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냐면 육상 원전 7년에서 10년 걸리는 걸 해상 원전은 2년이면 끝냅니다.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건설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빨리 전기를 팔 수 있잖아요. 투자금 회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자 비용도 줄고요. 그래서 발전 단가가 확 낮아집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 모듈러 공법의 세계 최고 전문가예요.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배들을 이 방식으로 만들어 왔거든요. 이 노하우가 고스란히 해상 원전에 적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이야기인데 바다가 천연 지진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원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포가 뭐예요? 후쿠시마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덮쳐서 원전이 폭발했잖아요. 그 이후로 전 세계가 원전 지진 안전에 엄청나게 민감해졌어요. 육상 원전은 지진 대비하려고 면진 장치라는 걸 설치합니다. 건물 밑에 거대한 고무 받침대나 볼 베어링을 깔아서 지진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비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면진 장치 달아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죠. 그런데 바다 위에 띄우면 자연이 공짜로 면진 장치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터베드 아시죠? 물침대요. 물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누가 옆에서 뛰어도 충격이 거의 안 느껴지잖아요. 물이 충격을 흡수해 버리니까요.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지진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아래로 흔드는 P파, 또 하나는 좌우로 흔드는 S파예요. 이 중에서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주로 좌우로 흔드는 S파거든요. 그런데 이 S파가 물을 통과하지 못해요. 액체는 좌우 진동을 전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는 지진의 가장 파괴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연적으로 격리되는 거예요. 물론 위아래로 흔드는 P파는 물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조선소들이 이것도 해결했어요. 특수한 계류 장치를 개발해서 수직 진동도 효과적으로 감쇄시키는 설계를 적용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다 자체가 지진 충격을 흡수하는 천연 면진 장치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해상 원전은 육상 원전보다 지진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해상 원전이 수백억 원 들여서 설치하는 면진 장치를 바다가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조선사들이 채택한 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완전히 다른 4세대 원자로라는 점이에요. 이 원자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예 폭발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왜 일어났냐면 지진으로 전력이 끊겼어요. 전력이 끊기면 냉각 펌프가 안 돌아가잖아요. 냉각이 안 가게 안 되니까 핵연료가 녹아내렸어요. 이걸 멜트다운이라고 해요. 핵연료가 녹으면서 수소가 발생했고 이 수소가 폭발한 거죠.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덴마크 15구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CMSR라는 원자로는 핵연료가 처음부터 액체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원전의 핵연료는 고체 막대 형태예요. 연료봉이라고 하죠. 이 연료봉이 과열되면 녹아내리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융염 원자로는 핵연료가 이미 녹아있는 상태예요. 소금처럼 생긴 물질에 핵연료가 녹아있어서 용융이라고 불러요. 이미 녹아있으니까 더 녹을 게 없는 거죠. 더 신기한 건 사고가 나서 전력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녹아있던 연료가 식으면서 굳어버려요. 마치 초콜릿이 식으면 굳어지는 것처럼요. 굳어버리면 방사성 물질이 그 안에 갇혀버려요.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후쿠시마 같은 폭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수소가 발생할 일 자체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 원자로는 대기압에서 운전합니다. 기존 원전은 고압으로 운전하거든요. 그런데 대기압에서 운전하며 압력일 자체가 없어요. 두꺼운 압력 용기도 필요 없고요. 그만큼 가볍게 만들 수 있어서 배 위에 올리기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쟁자들이 알아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해상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원래 세 곳이었어요. 러시아, 중국, 한국이요. 러시아는 사실 이 분야의 선구자예요. 아카데미 로모노소프라는 세계 최초의 상용 해상원전을 이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방의 제재가 쏟아졌고 러시아 원전 수입하겠다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기술이 있어도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남이 1호라는 해상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이 계획을 중단했어요. 안보 문제 때문이에요.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원전을 띄워놓으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중국이 해상 원전을 수출하려고 해도 살 나라가 없어요. 서방 국가들이 중국 기업한테 자기 나라 원전을 맡기겠어요?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건 한국뿐인 거예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동시에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죠? 서구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개발한 최첨단 원자로를 실제로 만들어줄 파트너가 필요해요.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안 되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안 되고 미국은 조선소가 유럽도 마찬가지로 조선 능력이 부족해요. 한국밖에 없어요. 이제 한국 조선 3사가 각각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삼성중공업, HD현대, 하나오션 세 회사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먼저 삼성중공업부터 볼게요. 삼성중공업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수소를 판다예요. 삼성중공업은 덴마크의 15구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 원자로를 배 위에 올려서 파워바지라는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의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전기로
전기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바지선 안에 수전에 설비를 같이 넣어요. 원전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수소는 기체라서 운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요. 암모니아는 액체라서 배로 실어 나르기가 쉽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다 위에서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서 배로 전 세계에 판다는 거예요. 전기줄이 필요 없어요. 송전망이 없는 개발도상국에도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에너지를 상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기는 전선으로만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암모니아로 바꾸면 배에 실어서 보내면 돼요. 마치 석유처럼요. 두 번째 HD연대의 전략을 볼게요. HD연대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다 위 원전이 아니라 원전으로 가는 배예요. HD연대는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와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HD연대에 진짜 야심작은 따로 있어요. 원자력 화력 추진 컨테이너선이에요. 15,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는 설계를 완료했어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지금 전 세계 해운업이 탄소 중립 압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원자력 추진선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일단 연료 탱크가 필요 없어요. 원자로 한번 장착하면 수십 년은 가거든요. 그 공간에 컨테이너를 더 실을 수 있어요. 배기가스 처리 장치도 필요 없고 탄소 배출 제로예요. 정리하면 HD연대는 정박해 있는 발전용 바지선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를 누비는 원자력 상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의 전략은 미국 군수시장 진입입니다. 하나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국 본토에 조선소를 인수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샀어요.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든 배만 쓸 수 있어요. 하나가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진짜 노림수는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에요. 미국 해군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배가 노후화됐는데 수리할 조선소가 없어요. 하나오션은 미 해군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 관리에 참여한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한국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산업이에요. 수십만 명이 일하고 있고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업이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예요. 한국 조선업의 백고동 소리가 원자력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